안녕하세요. 세주TV의 김주현입니다.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났어요. 손자녀 증여, 세대 생략 증여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많이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할까요? 도대체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그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러면은 재산이 많은 분만 세대 생략을 할까? 저는 이 부분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대 생략 증여가 뭔지, 어떠한 분들이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세대 생략 증여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세대 생략 증여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어가 되게 이상해. 그냥 너무 직관적이야. 세대 생략 증여.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손자녀 증여. 내가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의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는 거를 손자녀 증여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손자녀 증여를 하고 싶은 할아버지가 많을까요? 안 하고 싶은 할아버지가 많을까요? 누구라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자녀를 낳고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미치지 않을까 막. 막 얘는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손자녀들한테 내가 만약에 증여를 해줄 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유독 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증여를 고려를 하시냐? 우리나라 과세 체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과세 체계는 증여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한 번씩 내야 되거든요. 내가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봤더니 이미 자녀가 세금을 한 번 내야 돼. 근데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봤더니 나는 이미 80살이야. 내 자녀가 이미 50살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힌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 자녀도 조금만 있으면 7, 80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내 자녀도 그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몇 번 내야 돼요? 2번 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줄 때 한 번, 그리고 아버지가 또 그 자녀한테 줄 때 한 번 이렇게 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가문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아들 건너뛰고 한 번에 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바로 손자녀 증여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발현이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손자녀 증여를 하면은 세금을 한 번 내냐? 그건 맞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손자녀 증여를 하지 누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해? 라고 이제 의문을 주실 텐데, 그러다 보니 손자녀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의 30%를 더 내야 돼요. 손자녀 증여라는 게 이렇게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러한 개념상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자녀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또 실행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자녀 증여의 장점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제일 큰 장점이죠. 2번 증여세 낼 걸 한 번 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저희가 기존의 증여를 항상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10년을 얘기했어요. 왜 10년을 얘기했죠? 직계비속, 우리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증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상속인 이외의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문구는. 이게 뭐냐? 그냥 편하게 나랑 피가 100% 안 섞인 사람들이 상속인 이외의 자예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 며느리 사위 있죠. 그리고 나랑 50%만 섞인 애들도 있어요. 그게 손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피가 100% 섞이지 않은 그 이외의 자들은 내가 만약에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이 발생을 하는 시기를 기존 상속인들은 10년을 봤지만 이 사람들은 5년만 봐요. 극단적으로 내가 이제 이런 거지. 나 10년은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끔 어른들이 막 이러거든. 맘에도 없는 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네가 자주 안 와서 난 슬프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적인 상태로 봤을 때 이 당사자분이 나 10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5년은 괜찮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자녀한테 물려주시는 것보단 상속인 이외의 자라고 말씀드린 손자녀 분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5년만 지나게 되면 상속재산은 합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죠. 대다수가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분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우리 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집도 싸워요. 항상 싸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고민해봤어요. 왜 싸울까? 돈이 많으면 싸워. 근데 돈이 적어도 싸워요. 왜 싸울까라는 걸 좀 봤더니 제가 느낀 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제가 김씨니까 김씨끼리 있잖아요. 안 싸워요. 저희 와이프가 구씨거든요. 그리고 저희 매형이 이가입니다. 이렇게 가문이 3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은 아니지만 이럴 수 있죠. 저희 매형이
나중에 아니 뭐 주연이는 뭐 예전에 받은 것도 있는데 뭐 이제는 당신이 좀 받아야 되지 않아? 그 당사자의 또 와이프가 아니 형님네는 예전에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다 해주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아? 쓱 한마디. 그러면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러네? 나도 한번 이제 욕심을 부려봐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본인의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려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상속인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향후에 몇 년이 지나도 자녀들끼리 다툴 수가 있다. 근데 손자녀한테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게 1년만 지나면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왁자지껄한 집안들에서는 손자녀 증여를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을 하신다.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손자녀 증여의 장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행을 하고 계시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손자녀한테 저희가 증여를 한다라고 해도 증여세는 납부해야 되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내가 내야 되는 증여세에 세대 생략을 했기 때문에 30%를 가산을 해서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손자녀 증여세 낼 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 할아버지가 이거 다 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 아드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이거 물려주시면 증여세까지 같이 내주시지 뭔 세금은 또 나한테 내라고 하신대, 우리 애한테 내라고 하신대, 이럴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재산을 받는 분한테 증여세까지 물려받게 되면 그것까지 계속 합산이 됩니다. 증여세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다만 내가 증여는 할아버지한테 받고 증여세 낼 돈은 아버지한테 받게 되면 그 세율은 합산이 안 돼요. 세율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때는 세율은 뭐 40%, 50%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증여세 낼 돈은 아빠한테 물려받아서 10%, 20%의 세금만 내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손자녀한테 증여하시고 내 아들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게 절세는 되지만 그냥 세금까지 다 내주세요.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금까지 다 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항상 저는 실제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세금까지 다 내주셔라. 굳이 뭐 그거를 애들한테 내라고 하고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화끈하게 해주시고 고마움을 화끈하게 누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자녀 증여를 활용을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증여라는 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러한 분들인 것 같아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떼가는지를 몸소 경험을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막 이거 빨리빨리 해줘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어 라는 게 이미 있으셔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증여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줘도 계속 자산이 불어나는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시면 그때 많이 손자녀 증여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아들한테도 많이 줬는데 그래도 내가 많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손자녀 증여를 실행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럼 자산이 많은 사람만 손자녀 증여해? 또 그건 아니에요. 자산이 없으셔도 결국엔 뭐냐, 내 아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몇십 년 있다가 이걸 손자녀한테 주면 결국 그 중간에 뜨는 몇십 년에 대한 자산가치 상승분은 아들이 효익을 보는 거잖아요. 향후를 정말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김씨 가문은 하나야, 위아더 월드 그냥 하나야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 명 중에 솔직히 그 자산을 누가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가 그걸 갖고 있나, 아빠가 갖고 있나, 자녀가 갖고 있나, 그게 뭐가 중요해? 다 우리 집안 건데 우리 집안 밖으로만 안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아들도 이제 금방 나이를 먹을 테니 또 그런 세금을 내야 될 거고 바로 내가 손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실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히 손자녀 증여가 내가 재산이 많은 사람만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절세를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선 내용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내 건강이 10년은 보장 못하겠어, 이런 좀 슬픈 얘기지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왜냐면은 고령이시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신 분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자녀분들이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를 대비를 해서 손자녀 증여를 통해서 5년의 기간 지나면 향후에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손자녀 증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냐면 사전에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냐에 대한 결과물인 것 같아요. 저는 손자녀 증여? 그거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거
거 아니야? 나는 고민 안 해. 이게 아니라 혹여나 내가 그러면 손자녀 증여를 하면 어떻게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시험 공부 같은 거죠. 시험 보러 가려면 책은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시험이 난 이번에 토익 700 못 넘으니까 그냥 안 봐야지? 그럼 응시료 날리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세금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향후에 낼 세금을 충분하게 절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자녀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세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이 우리나라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금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상속공제는 지금도 5억이고요. 네, 이게 몇십 년 전부터 5억이었거든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만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 내가 얼마만큼 사전에 절세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냐 안 하냐가 향후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손자녀 증여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용을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